보증 금액은 얼마일까? 보증 금액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2016년까지는 28원에서 300원까지. 근데 대개의 경우 소주는 40원, 맥주는 50원. 요게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보증 금액이었고요. 2017년부터는 보증 금액이 대폭 인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소주는 100원, 맥주는 130원. 요 보증금을 현재로서는 부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0ml 이상은 350원의 보증금을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죠. 1000ml 이상은 뭘까요? 정종이겠죠.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보증금을 선택하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겠죠. 백화수복 정종 대병은 350ml 붙어 있고 경주법조는 안 붙어 있어요.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자, 맥주는 130원의 보증금이 붙는다라고 했는데요. 수입된 맥주는 보증금이 붙지 않습니다. 맥주를 수입하는 자들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그 유리병을 다시 반환받아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씻어서 재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리병 그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재사용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수입된 맥주는 빈 병을 다시 해당 국가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입된 맥주는 보증금을 붙여서 재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칭따오 맥주 들고 가서 왜 보증금 안 주냐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취급 수수료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취급 수수료는 뭘까요?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제품의 가격에 보증금이 붙여진 제품을 구매를 한 다음에 빈 용기를 돌려주면은 소비자가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판매점으로 빈 병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소비자가 빈 병을 판매점으로 가져다 주면 소매점은 도매점으로 빈 병을 넘겨야 될 것이고 도매점은 다시 생산자에게 빈 병을 넘겨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빈 병을 받아서 분류하고 보관하고 운반하는 거 이게 다 돈이잖아요. 소매상이나 도매상은 공짜로 이 일을 해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은 생산자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생산자는 왜 그런 비용을 부담을 할까? 빈 병을 사용하게 되면 생산자는 새 병을 안 사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주병 하나의 가격이 새 병을 사는데 200원이라고 생각해봐요. 소비자로부터 이 빈 병을 가져와서 씻고 세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원이 들어간다. 그래도 100원의 이익이 남는 거잖아요. 빈 병을 돌려받아서 씻어서 재사용을 하게 되면 새 병을 구입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의 신병 구입 비용 절약 액수의 그 한계치 선 내에서 소매상과 도매상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소매상과 도매상이 빈병을 받아서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자로부터 빈병을 받아서 보관하고 분류하는데 들어가는 이 비용에 대한 수고비를 주는 게 취급 수수료라는 개념이에요. 취급 수수료는 얼마일까? 취급 수수료의 금액은 사실은 소매상과 도매상과 생산자 사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법에서는 그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겠다. 세 주체가 협의해서 정해라.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환경부가 강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강제 조정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지금은 이제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에서 금액은 명시가 되어 있긴 한데 그거는 이렇게 협의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뭐가 보이나요? 도매상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네? 일단 이렇게 배분이 된 것은 실질적으로 병을 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종류별로 이게 다시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선별 작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곳이 도매상이기 때문에 소매상에 비해서는 도매상이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도매상이
소매상에 비해서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는 구조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도 실제로는 소매상에서 많은 불만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소비자들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소매상이잖아요. 근데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반환과 관련해서 많이 제기되는 불만은 뭔가요? 마트에서 잘 안 받아준다. 특히 편의점이라든지 동네 마트 같은 곳에서 잘 안 받아준다. 아예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요일을 정해서 지정된 요일만 받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정해진 수량만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정해진 시간에만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다 불법이에요. 그런 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마트가 소비자의 반환을 거부를 하게 되면은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법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소매상들이 공간이 부족하다. 지금 새 제품을 팔기 위한 제품을 진열하고 쌓아두는 공간도 부족한데 그 빈병까지 쌓아둘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인력 부담도 크다. 뭐 이런 등등의 사유로 사실은 면적이 작은 소규모 마트의 경우에는 빈용기를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매상에게 좀 더 높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산자들은 빈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새 병을 구입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2018년에 이 금액이 정해진 이후로 신병 구입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생산자들의 빈병 사용에 대한 상대적 이익이 커졌겠죠. 그러면 취급 수수료 부분들도 그에 상응하는 좀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요. 현재로서는 도매상과 소매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 요인들이 있다. 그리고 특히 소매상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매상에 대한 보상들이 좀 더 높아져서 소매상들이 빈용기를 받아주는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소비자의 반환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당연하게 그 마트에서만 이것을 받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겠죠. 뭐가 더 필요할까요? 무인 해수기 같은 인프라의 확충도 필요합니다. 독일에 가면은 페트병을 자판기 같은 곳으로 반환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몇 개 마트에는, 대형 마트에는 무인 해수기, 그러니까 빈병을 반환받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인프라의 또 확충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병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벨에 보증금이 들어가 있다라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깨알 같은 글씨로 하면 또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큼직하게 표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이런 규정들이 생겼습니다. 2014년까지는 100원 환불이라고 하는 그냥 글자만 깨알같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병이다 라는 것을 라벨만 보고는 잘 모르죠.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 소비자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다랗게 표시를 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끊고 갈게요. 피하세요.